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오후입니다. 참 보니까 대한민국 외교부 정말 왜 이럽니까? 윤미향 의원, 윤미향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입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니까 외교부가 2015년 일본 정부와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즉 정대협 대표였던 현재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온 얘기예요. 그 윤미향 의원과 외교부의 면담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라고 정보 공개 청구를 갖다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이라고 합니다. 저쪽 좌파에는 민변이 있다면 우리 보수 우파에는 한변이 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게 오늘 보니까 자료 공개할 수 없다, 비공개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지금 가장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지난 5월 7일이던가요? 5월 7일이죠. 5월 7일 날 이용수 할머니가 두 차례에 걸쳐서 이미 기자회견하지 않았습니까? 이용수 할머니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 10억 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걸 윤미향 대표만 알고 있었다. 10억 원이 들어온다는 것을 10억 엔이죠. 우리나라 돈 100억 원 됩니다만은 윤미향 대표만 알고 있었다. 당시 협상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전직 고위 당국자도 협상을 담당했던 외교부 국장이 윤미향 씨에게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윤미향 씨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고 그런 반응도 기록으로 남아있다 라고 했습니다. 또 외교부 차관 출신인 미래통합당 조태영 의원도 위안부 합의 당시 외교부가 윤미향 씨에게 미리 설명해 주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게 조태영 의원 같은 경우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외교부 1차관을 했고 곧 이어서 2015년 10월부터 박근혜 정부가 끝나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2017년 5월까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1차관과 국가안보실 1차장을 역임한 조태영 의원의 주장은 허투루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상당한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외교부의 주장은 뭐냐 하니까 이제 한변에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씨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윤미향 씨의 의견이 합의에 반영되었는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외교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요. 외교부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공공기관 정보 공개 등에 관한 법률 9조 1항 2호에 따라 비공개를 결정했다. 그 해당 조항이 뭐냐니까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윤미향 씨가 우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인 것 같습니다. 외교부는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아니 지금보다 더 얼마큼 더 나빠질 수 있단 말입니까? 비공개를 전제로 한 면담 내용이 공개되면 앞으로 다른 시민단체와 협의를 할 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참 눈가리가 아웅식의 변명을 하는 데 대해서 한변에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 국가 간 합의가 아니라 외교부와 정대협 사이의 면담 내용인데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외교부의 비공개 결정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이다. 행정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 외교부가 지금 오늘만 이런 게 아니에요. 지난 4월 1일에도 좀 터무니없는 짓을 했습니다. 지금 강경화 장관이 있는 외교부는 아마 우리 청와대 또아리를 틀고 앉아 계시는 그 좌파 운동권 아저씨들이 정말 갖고 놀기 아주 쉬운 대상인 것 같습니다. 이미 한변, 앞서도 말씀드렸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은 지난 4월 1일 임수경 밀입북 사건 외교문서를 공개하라고 정보 공개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1989년
있었던 핫 이슈였던 임수경의 그 당시 이제 미륵북 관련해서 89년부터 30년이 지난 2019년이 되고 30년이 지난 사안들은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989년에 있었던 관련되어서 무려 24만 쪽에 달하는 1989년도 외교 문서를 갖다가 이게 1577권이라고 합니다. 1577권 24만 쪽을 갖다가 3월 31일 날 외교부가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임수경 미륵북 사건만 싹 빠진 겁니다. 그게 160페이지랍니다. 160페이지가 쏙 빠져 있고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당시 임수경을 갖다가 평양에 파견한 사람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그러면서 뭐 외교부에서는 좀 되지도 않는 이런저런 그 변명으로 일관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데 뭐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다. 또 사건은 89년이나 그 이후에 사건이 이어졌기 때문에 뭐 시간이 좀 더 지나야 된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그런 식이라면 이미 1988년도에 공개한 칼기 폭파범 김현이 된 문서는 공개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공개했지 않습니까? 개인에 관한 거라면. 그와 같이 지금 보면 뻔한 일로 감추고 있는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갑자기 미국에서 닉슨 대통령을 탄핵 위기로 몰았고 닉슨 대통령이 결국 사임하게 된 워터게이트 사건을 갖다가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죠. 어제 6월 10일 그러니까 60항쟁이 있었던 게 1987년이니까 이것도 이미 33년 전 일이네요. 60항쟁 관련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어디를 방문했냐니까 저 보면 남영역 옆에 보면 예전에 경찰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부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현재는 뭐 박물관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 보면 뭐 이한열이란다. 박종철 군이 거기서 물고문 당하다가 죽은 그 현장 보면서 얼마나 공포에 질렸을까라고 얘기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사건을 갖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있습니다. 60항쟁의 촉발제가 되었던 박종철 군의 사건은 물고문 그 흉폭한 물고문 때문에 60항쟁이 터진 게 아닙니다. 바로 은폐 때문입니다. 기억 안 하세요? 그 당시 강민창 치안본부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은폐였습니다. 은폐. 마치 워터게이트 닉슨을 갖다가 사임케 만든 닉슨을 탄핵 위기로 몰고 탄핵 일보 직전에 닉슨이 사임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뭐냐니까 당시 그쪽에서 민주당 선거본부가 있던 그 워터게이트 호텔을 도청했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당시 보면 특검을 갖다가 뭐 자르고 뭐하고 계속 사안을 은폐했던 닉슨 대통령을 갖다가 당시 미국 의회는 탄핵을 갖다가 탄핵에 끝까지 몰았고 탄핵 일보 직전에 닉슨 대통령은 사임함으로써 그것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60항쟁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저희 87년 그 당시에 툭하면 학생들 끌려가서 보안사에 끌려가고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고 어디 끌려가고 얼마나 많은 고문들을 당했습니까? 심지어는 지금 빠치 달고 있는 권인숙 의원 뭐 저희 대학 후배입니다만은 권인숙 의원은 부천 경찰서에서 성고문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 물고문이 성고문이 그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시절에 그 물고문 성고문 이것도 천인공노할 이야기지만 그것을 권력이 덮고 감추어야 될 은폐가 문제였던 겁니다. 지금 강경화 외교부가 하는 짓은 이건 지시한 표현이 맞습니다. 지금 임수경 임종석에 관련되어 있는 1989년에 임수경 미립분 사건을 갖다 160쪽을 다 싹 덮으려 했던 것. 또 이번에 지금 윤미향 현재 의원입니다. 윤미향 의원이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일 간 위안부 합의 관련되어서 거기서 미리 사전에 그 당시 당사자주의로 당사자를 대변하는 사람들, 위안부 할머니를 대변하는 척 했던 사람이 윤미향 정대협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에서는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지금 한일 간의 협의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이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것이 지금
이용수 할머니의 이야기고 조태영 의원의 이야기고 그다음에 익명을 전제로 한 전직 외교부 고위 관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건 뭔지 뭐가 중요하냐니까 계속 일본의 그와 같은 돈을 받으면은 안 된다라고 계속 할머니들 갖다 집요하게 밀어붙였던 것이 윤미향 씨하고 정대협의 입장이었습니다. 천영우 전 수석이 한번 얘기했죠. 그 당시 2011년 당시에 비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윤미향 씨와 관계를 막 그 당시 자 일일이 돼갖고 일본하고 이제 다 마무리 단계 왔습니다 했더니 윤미향 씨에게는 그것은 사형 선고와 같은 것이었다는 것을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왜? 위안부 할머니 문제가 그야말로 클리어가 돼버리면 정대협과 정의연과 윤미향은 설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이 할머니들이 죄송합니다만은 다 돌아가실 때까지 두고두고 흔한 얘기로 사골 우리듯이 우려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또 돌아가신 대로 또 그 할머니들 갖다가 고인들의 명복을 비는 척하면서 또 우려 먹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안부 할머니 문제가 천용우 전 수석의 이야기대로 클리어가 되면 안 되는 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번에 한변이 얘기하는 2015년 당시 외교부 국장과 윤미향, 정대협 대표 간의 면담록은 반드시 밝혀져야 됩니다. 왜? 윤미향 씨가 그 당시 외교부 관계자가 자 이제 일본하고 이야기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서 10억 엔, 한 100억 원이 들어오게 돼 있고 이것들을 할머니 나누어 드리고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 뭐 조태용 현재 의원이나 당시 이 윤미향 씨하고 대화를 했던, 그리고 거기에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비망록에 메모란담에 거기에서 윤미향 씨 그 정도면 됐네요 라고 얘기하면서 실제 행동은 할머니한테 자 그런 돈 받으면 한마디로 뭐뭡니다 몸 판 겁니다 라고 밀어붙였는지 이중 더블 플레이 한 건지, 그래야지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그 수많은 할머니들의 원을 풀어드릴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엔에서 반기문 사무총장 밑에서 주로 보면 여성과 인권 문제를 담당했었다는 강경화 현 외교부 장관이 이끄는 외교부가 이런 짓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한변 뭐 행정소송 낸다는데 하십시다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 핵심은 이것을 밝히면 다 떨어집니다. 얘기가 실제 이 메모랜덤 밝히면 다 윤미향 씨가 어떠한 식으로 그야말로 더블 플레이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 메모랜덤을 까봤는데 메모랜덤에 윤미향 씨가 펄펄 뛰면서 절대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실제 할머니한테도 돈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지, 아니면은 여기에서는 그렇게 합시다 얘기해놓고 이 할머니들한테는 안 됩니다 라고 다그치면서 할머니들을 갖다 그야말로 위안부 할머니들이 얘기한 듯이 정대협과 정의연은 우리 앵벌이 시킨 그런 악당들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까보면 합니다.